네, 지난주부터 새롭게 선보인 코너입니다. 정치로 기획 두 분과 함께 하는데요. 국민의힘의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순천만 정원의 남자 천하람입니다. 아, 자기소개가 바뀌었습니다. 네, 요새 박람회 기관이라 가지고요. 더불어민주당의 김남국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또 안 빼놓네. 하여간 지역구 의원들 모시면 꼭 이렇게 꼭 지역구를 강조로 하셔.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본론 들어가기 전에 조금 전에 이정미 대표하고 인터뷰 들으셨어요? 네, 조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거 통과 안 시키면 패스트트랙에 태우겠다. 50억 클럽 특검 법안을 이런 입장을 피력을 했었는데 민주당 법사위원이시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희가 소위를 3번 열어서 법안 심사를 했었는데요. 2번은 국민의힘이 참여를 하지 않았고 어제 이제 잠깐 이제 참여를 했었는데 실제 참여하면서 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는 대장동 특검을 통과시키지 않고자 하는 그 마음이 확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까 인터뷰에서 이정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굉장히 좀 반가웠고 기다리지 않아도 지금 해도 늦지 않았다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통과 안 시킬 거다. 예. 우리 천하람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거 패스트트랙 태우고 하면은 아마 그 특검법 통과되기 전에 수사 끝날 걸요? 아, 검찰에서? 네, 왜냐하면은 이게 패스트트랙이고 하면은 제 생각에 빨라야 올해 연말쯤 되는 거 아니에요? 패스트트랙 하는 6개월 정도 걸리잖아. 아까 이제 그 이정미 대표는 최장 8개월 정도까지 네, 걸리죠. 8개월 그러니까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연말 정도까지 간다라고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거 그러니까 통과되니 많이 하기 전에 검찰에서는 당연히 수사 마무리 지으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특검법 통과시켜도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 흔드는 결과다. 네, 그래서 검찰 수사가 미진했는지를 아마 그냥 들여다보는 정도의 특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여론조사를 보면은 국민의 77.4% 리얼미터 기준으로 그렇더라고요. 거의 한 80%가 찬성을 하는데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아마 검찰 수사의 부당성 그리고 편파적인 수사 그러니까 딱 특정한 곳만 이렇게 파는 어떤 그런 수사 때문에 오늘 아마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검찰에서 이대로 간다면 그 검찰의 수사나 이런 게 신뢰할 수 오늘 있을지. 본 주제는 이게 아니기 때문에 네. 조금 전에 또 이제 수치를 말씀하셔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가에서 계속 한동훈 장관 출마설 이야기가 나오는데 천하람 위원장님 네. 그냥 거두절미하고 출마할까라고 봅니까? 안 할까라고 봅니까? 이대로 하면 출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원래 제가 이제 나름대로 그 한동훈 장관과 가까운 분들이라고 하는 분들 이게 듣고 있기로는 서울시장 직행설이 꽤 있었어요. 아, 서울시장설이 있었습니까? 네, 이게 왜냐하면은 이게 뭐 저는 당연히 국회의원 꼭 하고 싶고 하지만 이게 이 정도로 체급이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굳이 초선 의원을 해야 되냐라는 그 주변의 조언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좀 들려오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그 체급을 올리더라도 바로 직행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미들급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뭐 바로 대선까지 가자 이런 분들도 뭐 물론 있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서울시장 정도가 적절하지 않냐라는 주변의 얘기들이 있다고 뭐 저도 듣고 있고 그러니까 의원이 되게 되면 약간 원오브댐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좀 한답니다. 뭐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데. 근데 잠깐만요. 근데 서울시장 만약에 도전한다면 차기가 아니라 차차기로 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보면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음번에 대선을 가셔야 되기 때문에 다음번 지선에 서울시장 또 하기가 아니 그러니까 애매한 상황이죠. 아니 근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저희 그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요. 바로 그 다음 연도에 대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래서 서울시장을 했죠. 1년도 못 하고 바로 포기한다라는 건데 그거는 정치 문법이 아니라 그냥 일반 국민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그러니까 없거든요. 이제 그거는 뭐 제가 예. 한동훈 장관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지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만약에 서울시장을 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다음 대선은 안 나간다라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네. 차차기를 그러니까 두고 하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얘기일 거고. 근데 하여간 그 천하람 위원장의 판단은 서울시장이 아니라 총선이라는 얘기잖아요. 네, 왜냐하면 원래 그런 서울시장 직행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쉽게 얘기해서 좀 스타가 필요해요. 누가 뭐 셀럽 이런 표현도 쓰시는 것 같던데 지금 전체적으로 서울 수도권 선거를 좀 견인할 만한 대표적인 얼굴이 필요하다라는 면에서 당에서는 좀 한동훈 장관을 쓸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될 거고 이렇게 간다면은 정말 말 그대로 차출될 수밖에 없지 않냐. 결국은 수도권 쪽으로 출마를 시켜서 수도권 권역의 어떤 스타로 해서 그렇죠. 견인으로 간다. 이런 뭔가 나름의 전략이- 바람을 좀 일으켜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 바람 말씀하신 건가요? 왜요? 아니 저는 예. 이 전략이 굉장히 국민의힘의 잘못된 전략이 보거든요. 왜요? 지금 김기현 대표도
검사를 대거 공천할 거다라는 그런 어떤 소문을 진화하려고 지금 무진장에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 검찰공화국을 넘어서서 검찰 왕국, 제국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검찰을 상징하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제2인자를 상징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차출해가지고 수도권에 출마시킨다라고 하면 바로 검찰공화국 그리고 검찰을 몇 명 공천한 것과 상관없이 이런 어떤 국민적인 어떤 비판에 직면하게 될 건데 이것을 가지고 수도권 선거를 치른다라고 잠깐만요. 하는 것은 더더욱 맞지 않는 근데 지금 이제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김남국 의원의 평가시고, 네. 근데 평가 말고 법사위원으로서 이제 계속 이제 접촉을 하시니까 어떻게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올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지금 또 여론조사 말하면 안 되니까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 대선 주자 중에서는 그래도 선두를 지금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 서울시장으로 나갔을 때는 차차기를 누구도 보장할 수 없는 거거든요. 뭐, 그래서 그렇죠. 예. 예, 서울시장을 갔다가 차차기를 노리는 것은 아마 선택하지 아닐 않을 거고. 것으로 보이고요. 국회의원으로 바로 출마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 차기를 노린다? 대권을 노릴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실제 지금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여러 발언이나 언행이나 태도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이런 법무부 장관 없었잖아요. 이제 국회에 나올 때마다 야당 의원들과 약간 시비 걸면서 약간 싸우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의 이미 정치인의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 이번 총선에 반드시 좀 출마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예. 김남국 의원 말씀 중에서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출마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프레임이 짜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원래는 한동훈 장관 뭐 강남에서 출마하셔도 상관없지 않나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강남에 잘 어울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동훈 장관이 약간 셀럽 느낌 있다 이런 거에 나름 동의하는 게 강남에서 좀 좋아하실 법한 세련됨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약간 엘리트적인 느낌이나. 그 법조타운도 뭐 서초동이니까. 네네 뭐 근데 이제 그게 지금처럼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김남국 의원님 프레임으로 가요. 아 이거 약간 정권 2인자에게 레드카펫 깔아주는 거 아니냐. 너무 쉽게 그냥 해가지고 뭐 꽃길 걸으면서 후계구도 만들고 뭐 그럼 검찰들이 이렇게 우대하는 거에 상징이 될 수가 있어가지고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로 간다면은 결국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는 험지 출마밖에 없어요. 아, 그러니까 검찰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지우거나 그렇죠.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험지 출마가 그렇죠. 오히려 뭐 2인자라서 우대해주고 검사라서 우대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정치적으로 쉽지 않은 지역 가가지고 그럼 능력 입증해서 살아와라라는 프레임으로 가면은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노도강 출마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노도강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아니 험지라면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뭔가 뭐 테마를 잡아야 되겠죠. 뭐 예를 들면 뭐 마포에 가서 정청래 의원이랑 뭐 대전을 오히려 이제 벌인다든지. 정치적 상징성을 더 강화시키는 그렇죠. 쪽으로. 뭐 안산에 가서 뭐 환영이라고 그때 그러셨더라고요 보니까 안산에 가서 뭐 김남국 의원을 잡으신다든지 뭐. 아니 근데 그런 진짜 거. 환영하세요? 저는 환영합니다. 이게 그래요? 아까 천하람 변호사님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주목도에 미쳐 있는 미쳐 있는 표현 그렇고 주목도를 이 좋아하는 사람이- 의원이셔가지고 아니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아까 천하람 변호사님 세련됐다라는 그 이미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동네 가면 천하람 변호사님이나 저 같은 마당새 같은 이미지가 잘 먹힙니다. 왜 나도 세련되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천하람 변호사님 아까 세련되게 화장을 하시더라고요. 네. 오. 맞아요. 메이크업 약간 메이크업을 헤비크림 하시더라고요, 좀 직접. 발라요. 그래서 네. 아 근데 원래 이게 청취자에게는 도리예요. 왜냐하면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뭔가 이렇게 지역에서는 좀 뭔가 마당새 겸손하게 하는 어떤 그런 태도가 중요한데 지금 현재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은 똑똑하다라는 이미지는 있지만 오히려 지금 국회에 나와서 발언하는 이런 태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 계속 모든 사안에 대해서 막 맞받아치고 그다음에 전 정부 탓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중도층에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히려 지역에 가면 인지도는 굉장히 높지만 그런 거에 대한 또 거부감이 상당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또 생각이 이길 수 듭니다.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는 겁니까? 저는 제가 거의 모든 일정의 90% 이상을 지역에서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사무부총장을 내려놓으면서 버카를 반납하는데 마지막 날 버카 반납하려고 하니까 12,000원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하루에 조금 빨리 이렇게 뭘 했는데 저라도 밥도 사주고 그러지 그랬어요. 제가 꼭 다음에 한번 술 한잔 사드리겠습니다. 뭐 그런 건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보면 제 김남국 의원님 말씀 들을 때 보면 우리가 항상 상대당 얘기를 할 때는 굉장히 이성적이 돼요. 아니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의원님도 보면 뭐 전 정부 탓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중도층에 안 맞는 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이 한동훈 장관의 화법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평가들이 있지만 네. 나름대로 시대가 바뀌는 면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그냥 하나만한 얘기들 했잖아요. 뭐 의원님들이 지적하면은 아, 그렇죠, 그렇죠. 아이고 뭐 잘 살펴보겠습니다. 막 뻔한 얘기. 그러니까 뻔한 얘기. 그냥 실제 답은 하지 않으면서 그냥 저희가 잘 새기겠습니다 하고 넘어가는데. 쉽게 하면 옛날 표현으로 구렁이 담 넘어가는 이야기.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했었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이준석 대표 그의 어떤 정치적인 대두 이후로 그냥 명확한 답을 하자라는 쪽으로 점점 가는 것 같아요, 우리 정치가. 저는 여기서 그 질문 드리고 싶었는데 한동훈 장관의 평소 어법과 화법이 원래 저랬던 건지 아니면 국회에서 나와서 일정하게 설정이 된 건지 저는 그것도 궁금했거든요. 제가 경험해 본 거에 따르면 국회에서 답변하실 때만 좀 그러신 것 같아요. 평소에는 안 평소에는 또 그렇지 않고 굉장히 또 평소에는 예의 바르시고 친절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상하게 어떤 사안에서 이렇게 TV가 딱 이렇게 카메라가 돌아가면 또 그러신 거 아닌가 그러면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이제 천하람 변호사님이 국회에서 답변하는 태도가 예전에는 그냥 구르기 담나가듯이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오히려 저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태도의 문제. 그러니까 똑같은 답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더라도 국민 앞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야당 의원과 싸우는 그런 게 아니라 국민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겸손하게 구체적인 내용, 국민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대답할 수가 있는데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약간은 막 시비 걸듯이 한다든가 아니면 지난번에 작년에는 국회에서 나와가지고 김의겸 의원님하고 막 이렇게 설전을 벌이면서 장관직을 걸겠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태도가 저는 문제라고 봐요. 예. 저도 일단 말씀 듣고 있기로는 원래 좀 샤이하시다고 해요. 아, 그래요? 예. 원래 법무부 이런 쪽에도 보면 되게 젠틀하고 약간 샤이하고 뭐 그런 느낌이라는 얘기를 저도 좀 듣는데 그러니까 아마도 한동훈 장관이 본인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주제 그러니까 또 논리적으로 이거는 명확한 어떤 설명이나 해명 설득이 필요하다라고 나오는 주제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이야기하는 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태도의 문제 뭐 어느 정도는 조금 더 저도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내용이나 논리에 있어 가지고 못 이길 때 또 괜히 태도를 붙잡고 시비 거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예를 들면 민주당 의원들이 부당한 주장을 하거나 뭐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논리적으로 논파할 때 아니 국무위원이 감히 국회 와가지고 지금 국회의원 논리를 이렇게 깨도 되는 거야라는 식으로 작동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좀 잘 따져서 봐야 되는 거예요. 천하람 위원장의 이제 그 지적이나 요거까지만 이 주제는 여기가 있는데 김남국 의원 이거 답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네. 뭐냐면 지금 그 천하람 위원장의 지적은 그러니까 그 한동훈 장관의 답변 태도 이전에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 수준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럼요. 이 지적이거든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질문 수준을 논하기 전에 국민 앞에 소상히 답변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질문하는 국회의원의 질문은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 사안에 대해서 법무부나 사실은 자료를 내야지 구체적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 지금 법무부나 자료 요청하는 거에 대해서 돌아오는 답변이나 자료가 아예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정순신 사건 터지고 나서 이 인사정보관리단의 여러 가지 업무 편람과 인사와 관련된 검증을 어떻게 했냐라는 그 자료 요청하면 하나도 안 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구체적 질문이 좀 안 될 수도 지금 있는데 김남국 의원의 말씀은 여러 어떤 태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일관되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알겠습니다. 오만한 태도이기 때문에 그런 점 고쳐야 된다고 1대1 봅니다. 대화라면 모르겠지만 국회에서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보고의 성격이 있는 건데 그죠? 네. 이게 그런 점에서 답변 태도가 본질이다 이런 네. 지적으로 이해를 하고요. 다음 주제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고 굵게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에는 개딸 논란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에는 정광훈 논란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천하람 위원장이 상대장 이야기할 때는 이성적이 된다라는 아주 명언을 남겨주셨는데 맞죠. 네. 어느 문제가 더 골치 아픈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둘 다 골치 아파요. 그래요? 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전광훈 하나만 놓고 보면 개딸보다 덜 골치 아픈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그냥 전광훈이라는 한 인물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면 저희도 좀 그 극단적인 성향의 그 뭐 유튜버들이 많잖아요. 네. 저는 뭐 전광훈도 이 사람도 그런 유튜버 중에 한 명이라고 봐요, 솔직히. 아, 유튜버로 보십니까? 유튜버잖아요. 이 사람이 무슨 뭐 얼마나 대단한 종교인인지 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유튜버 중에서 오랜 기간 아스팔트에서 투쟁을 하면서 본인의 나름대로 세력을 갖춘 그런 유튜버인 거죠. 근데 이 전체 유튜버를 놓고 보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중도 확장을 잘하고 해서 이길 수 있다라는 느낌이 들면 그쪽 방향으로 가요.
네. 근데 이길 수 있다는 느낌이 안 들면 어떻게 되냐면 정당이요. 오히려 움츠러들어요. 그냥 우리 편이라도 잡고 가자. 그러니까 전략이 막판에 되면은 이 우리 쪽 유튜버들하고라도 잘 소통해가지고 우리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많이 나오게끔 하자라는 전략으로 가거든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지난 2020년 총선 때 제가 참 놀랐던 게 당 홍보국에서 이런 방법으로 홍보를 하십시오라고 후보들에게 자료를 주는데 그게 유튜버 리스트인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제가 후보 되고 받아본 게 뭐 유튜버 리스트만 잔뜩 있어요. 유튜브 채널에 열심히 나가라. 네, 막 뭐 신의 한순이 뭐니 막 이런 게 막 있어. 그래서 내가 무슨 정신 나간 이거 뭐야 이거 이랬는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당의 전략이라는 게 혹시 라디오 시사 프로는 있던가요? 없었던 것 같아요. 어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망하는 거죠. 예. 일단 제가 봤을 때 천하람 변호사님이 이 인터뷰를 19분이라는 걸 잊고 정치인싸 느낌으로 1시간 죄송합니다. 방송으로 방송을 네. 해서 톡톡 치고 짧게 가야 되는데 핵심만 말하면서 약간 길다라는 똑같은 질문을 드릴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우선은 정광훈 목사와 우리 개딸 이 적극 지지층을 똑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 건 좀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정광훈 목사는 굉장히 비이성적이고 그야말로 극우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소위 말해서 대선 이후에 저희 민주당에 들어왔던 개딸들이라고 하는 그 20대를 주축으로 한 세력들은 민주당을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이분들은 굉장히 재기발랄하거든요. 봉사하고 개딸한테 사랑받으셔서 그래요. 봉사하고 개딸이 싫어하는 사람한테 봉사하고 물어봐야죠. 이거는. 촛불 이렇게 네. 촛불 들고 촛불 집회에서 끝나면은 청소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똑같은 선상에서 비교한 건 맞지 않다고 보이고요. 다만 어디나 적극 지지층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적극 지지층이 뭔가 폭력적인 어떤 욕설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당연히 건전한 정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자제시키는 게 맞고요. 시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더 말씀드린 것은 이러한 어떤 국민들과 소통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거는 계속해서 거꾸로 국민들을 공격하고 지지층과 싸우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건 저는 정치인의 올바른 자,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1분 남아서 이 질문은 이제 처음에 천하람 위원장한테 드렸고 천하람 위원장이 중도 확장성 문제를 이미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천하람 위원장께 발언권을 안 드리고 네네. 마지막 발언권은 우리 김남국 의원에게 그럼 보충 질문으로 개딸의 이 존재와 활동이 민주당의 중도 확장에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걸 마지막 질문으로 드릴게요. 어떤 답변? 그러니까 일종의 저는 프레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개딸이 굉장한 어떤 적극 지지층 역할을 하면서 우리 민주당의 어떤 뭐 다양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치는 어떤 프레임으로 막 만들고 있는데 실제로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국민의힘도 그렇고 저희 민주당에도 일부 소수의 아주 일부 극소수의 그런 어떤 문자 폭탄을 보내거나 욕설 문자를 보내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민주당 지지층을 전부를 대변한다거나 아니면 적극 지지층을 대변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그러한 어떤 프레임으로 공격을 하는 저는 그 문제는 있다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수박이라고 욕먹는 사람을 불러라 물어봐야 된다니까요. 극복하고 오히려 더 국민들에게 소통하고 국민들의 이야기를 더 적극 들으려는 노력을 해야지 알겠습니다. 자꾸만 국민들에게 나쁘다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가르치려는 그런 어떤 정치인의 태도가 오히려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오늘 이제 그 2회차 진행을 했는데 시간이 너무 짧다. 이게 그러니까 진행자로서인가 그 소감이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